이번에 중국이 매직 V2라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냈습니다. 놀라운 건 두께가 9.9mm로 삼성의 Z 폴드 5보다 40% 얇은 두께였던 거죠. 지금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게 중국이 세계적으로 반도체 제재를 받는 와중에 자체 기술력으로 하이엔드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이게 진짜 중국의 기술력이 맞냐, 또 선전을 위한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기술력 그리고 산업 스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IF2023이라는 유럽에선 꽤나 권위 있는 가전 박람회에서 중국이 제대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 중 61%가 중국 기업이었다고 하고 그 수가 1296개의 회사였다고 합니다. 참가자들도 이번엔 완전 중국판이었다 라고 할 정도로 중국 기업들이 대거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날 기조연설 무대에서 중국 기업 아너의 CEO가 자신들의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이 삼성보다 40%가량 얇다고 언급하면서 삼성을 대놓고 무시했죠. 또 최근 화웨이가 메이트 60 프로라는 제품을 출시했는데 이 안에 들어간 반도체 수준이 중국치고는 상당한 수준이어서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미국이 반도체법을 시행하면서 한국, 일본, 미국, 대만이 칩4 동맹을 맺고 거의 중국을 왕따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4개의 나라는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들이죠. 근데 이 나라들이 중국한테 반도체 수급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중국이 보란듯이 7나노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한 겁니다. 반도체의 나노수는 낮을수록 좋다고 보는데 10나노 밑으로는 꽤나 정교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중국은 14나노까지는 자체 제작이 가능했는데 이 14나노는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그런 수준이고 정교한 수준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몇 개월 사이에 중국이 이 10나노의 벽을 한 번에 깨버린 거예요. 지금 중국이 탑재한 7나노는 삼성전자, TSMC가 5년 전에 만들었던 기술 수준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3나노까지 제작이 가능해서 기술력으로는 아직 벌어져 있는 게 맞긴 하지만 중국의 추격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에 대해 업계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있죠. 이렇다 보니 반도체 업계에선 어느 정도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캐나다의 한 업체에서 중국에 새로 출시된 이 모델을 직접 분해해봤는데 중국이 자체 제작한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중국이 미국이 규제하기 전에 반입한 장비를 개조해서 지금의 제품을 만든 것 같다 라고 판단하기도 했는데 만약 이렇게 될 시 구형 장비를 이용했기 때문에 생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대량 생산 기술이 확보됐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량 생산이 돼서 시중에 유통되기 전까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국은 왜 이렇게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많이 좋지 않죠. 첫 번째로 미국이 제재하고 있고 두 번째로 부동산까지 터지고 있죠. 지금은 이 부동산이 되게 치명적인데 중국 경제 발전에 부동산이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 부동산만의 특이점이 하나 있다면 토지를 국가가 갖고 있어서 토지개발 회사의 땅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지방정부가 받습니다. 한마디로 넓게 보면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땅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세금을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한다든지 민간기업 보조금을 준다든지 해서 자신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수법을 썼었는데 이게 일방적인 서방 국가에선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불황이어도 중국 정부는 이걸로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의 단점이 뭐냐면 투기로 돈을 벌면 집값이 올라가면서 젊은 세대한테 피해가 가요. 그리고 이것은 곧 혼인율과 직결됩니다. 우리나라도 혼인율 계속 떨어지죠. 중국의 혼인율 떨어지는 속도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CNN에서 보도하기를 중국 전역의 부동산 시장에서 아직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가 3천만 채로 추정된다. 이 수는 8천만 명 정도가 살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집은 남아도는데 인구는 줄어들 것 같고 부도 내는 회사는 늘어나고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 막혀있고 지금 중국은 기존의 방식에 조금 변화를 줘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선택한 게 유럽 시장이고 이번 박람회에서 보급형 이미지를 버리고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TV 등등 여러 가전제품의 수준이 상당히 괜찮았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은 기술적으로 미국에게서 독립하는 걸 이전부터 원하고 있었죠. 근데 다 좋은데 그 과정이 그렇게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산업 스파이 문제가 있죠. 중국이 해외 인재를 빼오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돈이죠. 근데 이게 되게 치명적인 게 이런 활동이 국가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런 짓을 하다 걸린다, 처벌이 미미하다고 합니다. 천인 계획이라고 해서 명목적으로는 해외에 있는 중국 인재들을 다시 들어오게 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사실 다른 나라 인재도 그냥 돈 주고 데려오고 그랬죠. GDP 대비 기업 보조금이 미국이 0.39, 한국이 0.67%인데 중국이 1.73%로 한국의 2.6배, 미국의 4.4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업한테 보조금을 주는 건 중국만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유독 중국이 그 정도가 심하고 윤리적으로 어긋난 행동까지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큰 피해를 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 공장을 두고 있는데 이게 해외에서 가동 중인 유일한 메모리 공장이라고 해요. 근데 이곳 1.5km 옆에 똑같은 복제 공장을 지으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소된 사람은 삼성전자 전 상무, 반도체 제조사 전 부사장이었다고 하고요. 삼성 직원들에게 기존의 연봉의 2배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200명을 영입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 방식은 중국의 인재 빼내오기의 전형적인 방식이죠. 또 2018년부터
2년부터 7개월 동안 삼성전자의 주요 영업 비밀을 입수했고 이게 당시 기준에선 최신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투자가 철회돼서 공장이 실제로 지어지진 않았지만 증거는 충분하다고 하고 지금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순 없겠죠. 또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중국산 기상 장비가 있었는데 여기서 스파이 칩이 발견됐습니다. 이 칩은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도청까지 가능한 칩이었다고 해요. 국가적인 거래에서 도청 장치를 넣어서 판매한 거죠. 민간 기관이 아니라 국가 기관에 이런 걸 심어놔서 중국의 대외적인 스탠스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종합해보면 중국이 대외적으로 의심스러운 행동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기술력이 확 올라가서 뭔가를 출시했단 말이죠. 물론 그 안을 열어보니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맞긴 한데 그래도 의심을 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감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이유는 뭐 코로나, 인권 문제, 영토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기존에는 중국이 이렇게 욕을 먹어도 괜찮았어요. 제조업 기반으로 돈을 잘 벌었고 내수가 워낙 강해서 대외적으로 눈치 보는 것보다 당의 결속이 더 중요하다는 게 중국의 판단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국가적으로 제조업을 줄이고 정보 산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미국이 이걸 차단하고 있고 앞으로 인구도 줄어들 것 같고 그러면 내수도 줄어들 텐데 게다가 젊은 세대들이 학벌이 좋아지면서 단순 반복 업무도 안 하려고 할 텐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주 중요한 지점에 놓여 있는 거죠. 중국은 계속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 할 거고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 반도체가 그 영역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IT 업계에서 근무한 사람도 아니고 단순히 궁금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해서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